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세 번 힘을 줘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시장을 2바퀴 돌던 분이 요즘은 1바퀴도 힘들다 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운이 떨어지고 넘어지기 쉽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밥과 김치 위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배가 부른데 속은 이미 근육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00세 친구들에서 시니어가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단백질 식품을 알려드립니다. 값비싼 보충제도 아니고 어려운 조리법도 아닙니다. 마트에 흔히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치는 재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근육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줄지 않습니다. 식사에서 단백질이 빠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금세 보충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 속도가 느려져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덜 쌓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편하고 위에 오래 머물지 않는 단백질. 거기에 뼈와 혈관을 함께 돕는 영양소가 곁들여지면 더 좋습니다. 이 기준으로 오늘의 3가지 주인공을 뽑았습니다. 첫째, 바다에서 온 작은 흰 건조새우. 둘째, 맑은 국물의 근력 동반자 황태. 셋째, 밭에서 나는 단백질 약국 검은콩. 이 3가지는 시니어의 소화력을 고려한 식재료이며 가격 부담이 적고 조리법이 간단해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건조 새우는 작지만 알찬 단백질 보고입니다. 껍질과 몸통에 칼슘과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과 뼈와 면역을 동시에 돕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씹지 않아도 되고 기름이 거의 없어 속이 편합니다. 건조 새우를 매일 밥상에 올리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된장국 한 냄비를 끓일 때 마지막에 한 줌 넣어 향을 올립니다. 국물 맛이 깊어지고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더해집니다. 둘째,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살짝 덮인 뒤 부드러운 채소와 함께 무칩니다. 시금치나 부추와 잘 어울립니다. 입안에서 고소함이 퍼지고 삼키기 쉽습니다. 셋째, 밥 지을 때 소량을 넣어 잡곡처럼 섞습니다. 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나고 밥 한 공기만으로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넷째, 두부 조림이나 애호박 볶음에 멸치 대신 넣습니다. 짭조름한 바다향이 식욕을 돋우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한 달만 이어가 보세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작은 봉지 하나를 사서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 한 줌씩 꺼내 쓰면 됩니다. 꾸준함이 근육을 만듭니다. 황태는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속살이 성그러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국으로 끓였을 때 위에 부담이 덜하고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 한 그릇의 황태국은 하루의 엔진을 켜는 단백질 연료가 됩니다. 부드럽고 간단한 황태국을 알려드립니다. 황태채를 물에 살짝 적셔서 뻣뻣함만 풀어줍니다. 마늘을 곱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 넣습니다. 물을 얇게 썰어 함께 끓이면 소화가 더 편합니다. 맑게 끓인 뒤 간은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파를 올려 향을 돋웁니다. 이렇게 담백한 국 한 그릇이면 속이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주면 하루 전체의 식탐이 안정되고 점심과 저녁에 과식을 줄여 체력과 몸무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황태는 전이나 볶음으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과하게 쓰지 말고 팬을 충분히 달군 뒤 황태 조각을 얇게 펼쳐 살짝 굽듯이 조리하면 겉은 고소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국물 요리를 권합니다.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단백질 보고입니다. 껍질의 진한 색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의 균형을 돌보고 혈관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을 편하게 드시는 법을 안내합니다. 첫째, 밥에 섞기. 씻은 검은 콩을 하룻밤 불렸다가 밥할 때 함께 넣습니다. 밥알 사이사이 고소함이 배어 식사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고소한 볶음. 물을 뺀 검은 콩을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 바삭하게 만듭니다. 다 식은 뒤 들기름을 한 방울 둘러 고소함을 더합니다. 간은 약하게 하거나 생략해 담백하게 드세요. 셋째, 곱게 갈아 마시기. 말린 콩을 팬에 덮여 향을 내고 식힌 뒤 가루로 곱게 갈아둡니다. 아침에 우유나 두유 또는 따뜻한 보리차에 한 스푼 타서 마십니다. 씹기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작은 컵 반 정도를 목표로 나누어 드십시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비결입니다. 시니어 식탁의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부드러움. 단백질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조리 과정을 단순하게 하고 국물이나 수분을 곁들여 삼키기 쉽게 만듭니다. 둘째, 담백함. 과한 간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고 향신채로 풍미를 더합니다. 셋째, 꾸준함.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 끼니에 조금씩. 몸은 매일의 리듬을 기억합니다. 좋은 궁합으로 흡수를 높이세요. 건조새우와 초록채소는 아주 잘 맞습니다. 초록채소의 상쾌함이 새우의 고소함을 받치고 칼슘과 비타민의 조합이 뼈와 근육을 함께 돕습니다. 황태와 무는 편안한 짝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를 돕고 맑은 국물은 입과 위를 상쾌하게 해줍니다. 검은 콩과 들기름은 든든한 동행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과 들기름의 풍부한 지방이 서로의 흡수를 살려줍니다. 묽게 묻힌 콩 반찬에 들기름을 살짝 더하면 오래 포만감을 줍니다. 반대로 칼슘과 수산이 부딪히는 조합은 피하세요. 콩이나 두부를 짜게 조리는 조리법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을 줄이고 향을 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주간 식단 예시를 안내합니다. 한 달 반복이 가능합니다. 월요일 아침 황태국과 김, 점심 검은 콩 섞은 밥과 오이 무침, 저녁 애호박과 건조 새우 볶음과 상추 겉절이. 화요일 아침 검은 콩가루 한 잔과 삶은 달걀 1개, 점심 보리밥에 시금치와 두부는 따로 무침, 건조 새우는 시금치에, 저녁 아욱국과 김치와 구운 버섯. 수요일 아침 황태와 물을 넣은 맑은 국과 따뜻한 밥, 점심 콩가루를 살짝 뿌린 고구마와 요거트, 대체로 두유, 저녁 콩나물과 부추를 넣은 건조 새우 무침. 목요일 아침 검은 콩가루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점심 현미밥과 가지구이와 오이된장 무침, 저녁 황태채 부침은 기름 적게 국물 반찬을 곁들임. 금요일 아침 황태국에 실파를 살짝, 점심 검은 콩 밥과 무생채, 저녁 닭가슴살 소량과 데친 브로콜리와 건조 새우 토핑. 토요일 아침 검은 콩가루와 우유 또는 두유 한 잔, 점심 나물 비빔밥과 건조 새우 고명, 저녁 들기름 살짝 두른 콩나물 무침과 구운 두부. 일요일 아침 황태 맑은 국으로 속을 달래기, 점심 검은 콩 밥과 상추쌈, 저녁 제철 채소와 건조 새우를 넣은 볶음밥 소량으로 담백하게. 이 주간표를 한 달 동안 되풀이해 보십시오. 간은 항상 약하게, 향은 충분하게. 식재료를 바꾸지 말고 양과 조리법을 몸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식탁에서 바로 쓰는 작은 기술을 기억하세요. 조리 시간은 길게 끓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재료를 너무 자주 씻어 향이 빠지지 않게. 국물 요리는 미리 끓여 두었다가 나눠 먹기. 볶음 요리는 작은 불에서 천천히.
식탁에는 늘 단백질 한 가지를 먼저 올리고 채소와 곡물을 뒤에 배치하기. 이 순서만 바꿔도 포만감과 혈당 리듬이 안정됩니다. 흔한 질문에 답합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운데 단백질이 충분할까요? 오늘의 세 가지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식사량이 지나치게 적다면 우유나 두유나 요거트를 소량 곁들이세요. 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양을 줄이고 나누어 먹으세요. 불려서 삶은 뒤 껍질을 일부 벗기거나 가루로 갈아 드시면 편합니다. 황태가 너무 건조합니다. 국물 요리를 우선하고 전이나 볶음은 기름을 아주 적게 사용하세요. 무와 함께 조리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건조 새우의 비린 향이 고민입니다. 마른 팬에서 약불로 살짝 덮여 향을 날리고 파나 마늘, 생강을 곁들이면 향이 정돈됩니다. 안전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 새로운 식단을 시작할 때는 평소 드시던 약과의 간격을 지키십시오. 짠맛에 익숙해져 있다면 서서히 줄이십시오. 하루 물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무엇보다 배부름이 아니라 가벼움을 기준으로 정하십시오. 일상 속 근육 습관을 더합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챙겼다면 움직임으로 마무리합니다. 식사 후 짧은 걷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 이 간단한 동작을 하루 두세 차례 반복합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쌓이는 길을 열어줍니다. 한 달 실천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루에 3끼 중 1끼는 단백질 중심으로. 건조 새우나 황태나 검은 콩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 짠맛은 줄이고 향은 늘리기. 식사 후 10분 걷기. 일주일에 이틀은 검은 콩 가루로 간편하게 보충. 일주일에 이틀은 황태국으로 아침을 시작. 일주일에 이틀은 건조 새우로 반찬 한 가지 만들기. 일요일 저녁에는 다음 주 사용할 재료를 미리 소분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기. 체크 항목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을 목표로 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숟가락의 콩, 한 줌의 건조 새우, 한 그릇의 황태국. 이 작은 선택들이 한 달 뒤 여러분의 걸음 속도와 일어서는 힘과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처음 이틀 사흘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속이 편해지고 보름이 지나면 계단이 덜 버겁고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식재료 고르는 법과 보관법입니다. 건조 새우는 색이 너무 붉거나 지나치게 짠 향이 강한 것은 피합니다. 은은한 바다 향과 투명한 색감을 고르세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오래 두실 때는 냉동 보관하면 좋습니다. 황태는 살이 두툼하고 속이 성그러 촉감이 부드러운 것을 고릅니다. 국물용과 구이용을 나누어 소분하면 편합니다.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되는 서늘한 곳에 두거나 냉장 보관하세요. 검은 콩은 표면에 흠이 적고 색이 균일한 것을 고릅니다. 습기를 멀리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사용 전에는 물에 불려 소화 부담을 줄이고 조리 시간을 아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꾸준함을 만드세요. 식탁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꾸준해집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에 황태국을 나누고 저녁에는 건조 새우볶음을 작은 접시에 올리고 주말에는 검은 콩 밥을 지어 도시락으로 싸보세요. 함께 먹고 함께 움직이면 실천이 습관이 됩니다. 식탁의 온기가 몸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마음가짐을 덧붙입니다. 오늘 한 끼를 잘 먹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실수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끼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